모든 운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석자의 관법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락이수는 그런 게 없어요. 나쁘다고 쓰여있는데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번다고 쓰여있는데 돈을 못 번다고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런 기준이 되는 운세 기술, 내가 누군가의 운세를 이렇게 봐주고 또는 함께 이야기를 할 때에 시간과 설득과 내가 설명을 해주는 이런 것에 절약이 돼요. 많은 노력과 많은 수고와 또 많은 세월을 절약하시게 되었다. 그런 장점을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락에서 설명하는 게 또 재밌어서 하는 것도 있고 스타디오 사이트 이제 홍보를 위해서도 제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건데, 하락이수 말고 또 뭘 하실 수 있냐, 그 외에도 다 합니다. 할 수 있는데 하락이수를 이제 해야 되겠다고 제가 이제 결심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같이 해야 될 운세 수리다라는 어떤 생각에 이제 오게 되어서 제가 하락이수를 하게 되었어요. 이 유튜브를 굳이. 모든 운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석자의 관법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하락이수는 그런 게 없어요. 100명이 보면 100명이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글로 쓰여 있잖아요. 나쁘다고 쓰여 있는데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번다고 쓰여 있는데 돈을 못 번다고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런 기준이 되는 운세 기술, 그런 술기로서 누구나 저는 하락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운세 이런 걸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내 인생을 알고자 이렇게 들어오셨을 텐데, 굉장히 빠른 어떤 시간 또는 굉장히 많은 세월을 절약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락이수는 그런 역할을 아주 해주거든요. 내가 누군가의 운세를 이렇게 봐주고 또는 함께 이야기를 할 때에 시간과 설득과 내가 설명을 해주는 이런 것에 절약이 돼요. 이 스타디오 사이트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면에서 많은 노력과 많은 수고와 또 많은 세월을 절약하시게 되었다. 그런 장점을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천수송 2호로 가보죠. 2호는 소송을 이기지 못해 돌아가서 도망간 그 거울에 사람이 300호 정도면 잘못이 없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자, 주역의 효사는 장황한 어떤 본문을 몇 줄의 문장에 함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말들이 뭔 말이야 하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스타디오 사이트에 보시면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을 다 달아놨어요. 달아놨긴 했는데 하락이수가 아니라 주역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죠. 유튜브에서 주역을 이렇게 쳐보시면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 주역에 대한 강의를 정말 이렇게 무료로 다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점으로서의 하락이수, 점으로서의 주역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전으로 가보죠. 상전이 말하기를 소송을 이기지 못해 돌아가 도망가 숨어야 하는데 스스로 아래로부터 위에 송사하면 근심이 이르니 그만두라. 야, 싸우지 말아라 이거죠. 본문. 이 효는 무릇 소송하는 사람이라서 바르고 중도로 하니 기람을 얻게 되는 사람이다. 소송을 한다 이거죠. 자, 협자로 가보죠. 협자는 혹 수재와 호조로서 귀하며 재앙을 받지 않는다. 지위가 높고 귀하다, 재앙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받지는 않는다. 재앙이 저기만큼 있는데 있기는 한데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진 않아요. 귀해, 귀하단 말이 등장을 했어요. 협자 글귀에 귀하다, 귀자가 등장을 하면 이 글자 하나로 이미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이 다 여기서 끝나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도 귀자가 등장을 하면 내 소유의 집을 가질 정도는 돼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수준과 그다음에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냐와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느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이 귀자가 훨씬 크게도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된다 이거예요. 재앙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재앙이 다가오지만 조심하게 돼요. 혹은 숨어 거하고 물러나 처해서 부유하며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는다. 자, 숨어 거하고 물러나 처한다. 거한다, 처한다. 자, 뭐라 그랬어요? 제가 결혼과 관련이 있다. 연애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정을 이룬다.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자, 거한다, 처한다는 말은 자가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사는 집이니까. 하지만 안정되게 살기는 한다는 거를 의미를 해요. 암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귀하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가의 집을 소유한다는 수준으로 기본적으로는 내포를 하는 정도는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유하다 하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아, 부자네요. 부유하다. 쉽게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대단히 부유하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데 부유하다는 말만 나와도 굉장한 부자가 돼요. 지금 위에 귀가 나왔고 밑에 부가 나왔죠. 부귀가 나왔잖아요.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는다. 재앙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굳이 이리 와 라고 불러들이진 않아요. 하지만 재앙이 있기는 하고 그것이 가까이 오기는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재앙을 부르니까
귀함과 재앙이 붙어 나와요. 아, 지위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또는 내가 지위가 높지만 험하게 되는 어떤 일을 경험할 수가 있겠구나. 수재와 호조로서 귀하며 재앙을 받지 않는다. 혹은 수목하고 물러난 처에서 부유하며 라고 해서 문장이 좋은 말도가 나쁜 말이 반복되죠. 아, 안 좋은 일이 생기지만 극복을 해서 다시 괜찮아질 것이다. 자, 숨어 거하고 물러나 처한다. 자, 물러난다는 거면 세상으로부터 숨는다 이거예요. 동시에, 자, 물러난다는 거는 뭐냐면 외로워질 수 있다는 것도 암시를 해요. 자, 숨는다는 게 뭐예요? 숨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된다 이거예요. 자, 시골로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외로워질 수가 있다 이런 걸 좀 암시를 하는 거예요. 자, 불협자로 가보죠. 불협자는 움직이는데 곧 어렵게 되고 마음 쓰는데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 나아가면 곧 막히고 정체되며 물러나면 곧 자기를 지킨다. 또한 평상을 지키는 선비가 되기를 잃지 않는다. 하라기수에서 선비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 다른 언급이 굳이 있지 않는 한에서는 이 선비라는 글자 자체에 외롭다는 말이 포함이 돼요. 외롭다는 말이 포함이 되는 글자가 또 있어요. 군인, 병졸, 또는 도를 깨우는 사람, 또는 종교인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하면 외롭고 고독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암시가 돼요. 움직이는데 곧 어렵게 되고, 자,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뭔가를 하려고 나서고 성취를 얻기는 하는데 이거예요. 움직이게 되는데 어렵게 되고 난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이상을 이루지는 못하고 이 말이에요. 마음을 쓰는데 사람에 순종하지는 않는다. 자, 마음을 쓰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뭔가 이렇게 신경도 쓰고 나 스스로도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에게 순종하지는 않는다. 자, 함께 하진 않는다. 자, 이거는 뭐예요? 자, 말씀드렸죠? 인간의 욕구와 직접 붙여서 읽으면 이해가 쉽다고. 자, 사람에 순종하지 않는다.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 이렇게 읽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면 곧 막히고 정체되며 물러나면 자기를 지킨다. 이걸 뭐냐면 나아가게 되어서 뭔가를 이루는데 막히고 정체돼. 그래서 물러나다 보니까 아, 나를 지키게 되었다. 내가 사람에게 기대고 뭔가 이루려고 하고 그런 어떤 기대심을 크게 품음으로써 오히려 재앙을 취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평상을 지켜 그런 선비가 되어서 나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문맥이 좀 외롭죠. 사람이라는 글자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결혼의 기회가 와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서 헤어질 위기에 처한다고 읽어나가면 좀 더 순조롭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운으로 가보죠. 연월일 운을 볼 때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봉토에서 먹는 영광이 있다. 학습자라면 보존하고 지켜서 헐뜯는 모욕에 붙잡히지 않는다. 시험에 합격한다 이런 말은 없네요. 자, 일반적이라면 집과 식구가 편안하고 편안해서 재앙이 없다. 재앙이 있다가 없어진다 이렇게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집과 식구는 뭐예요? 애인이 없는 사람은 애인이 생겨요. 왜? 식구란 말이 등장을 하니까 입구자가 나오면 결혼과 연애를 암시를 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집과 식구가 편안하고 편안하다. 나는 애인을 만나는데 관심이 없는데 그럼 이건 뭔가요? 이렇게 말하는데 요즘은 이제 뭘로 많이 발동이 되냐면 애완동물, 새로운 애완동물이나 이런 걸 내가 키우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걸로도 우리가 읽기도 합니다. 만일 원기와 운수가 흉한 사람은 하라기수에서 원자가 등장을 하면 저것은 원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원기, 화공, 납갑.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납갑.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원기와 화공. 그래서 원기가 있는 점도 어떻게 하냐면 스타일드 사이트에서 생년월 시간 넣으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회원가입만 하시면. 자, 선천글기는 무료로 보시게끔 제가 열어놨잖아요. 자, 거기 보시면 더보기를 누르시면 메뉴에 납갑의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원기, 화공 항목을 차례대로 저희가 넣어놨어요. 거기에서 원기가 있다 그러나 원기가 있는 거예요. 원기가 흉하다는 건 뭐냐면 반원기가 있다. 이거 반원기는 뭐냐면 원기에 반하는 원기가 있고 반원기가 있고 화공이 있고 반화공이 있어요. 납갑은 있다 없다만 있고 원기와 화공은 반원기, 반화공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내 선천글기에서 반원기가 있으면 또 내 연운이나 대운에서 반원기가 있으면 이 말이에요. 운수가 흉한 사람은 뭐예요? 이 본문이 나온 연운에 해당 시기에 대운의 글귀가 안 좋으면 이라는 말이에요. 주로 소송이 집과 혼인에 일어난다. 이혼 소송을 하겠네요. 심하면 쫓아내고 숨고 유랑하고 도망가서 돌아오기 어려운 사람이다. 집에서 쫓겨나거나 또는 외국에 나가거나 대운이 좋고 선천글기도 좋은데 연운에서 이 글귀가 나왔어요. 그러면 딱히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아요. 대신에 뭐 하겠어요? 유학 가요. 쫓아내고 숨고 유랑하고 도망간다 이렇게 돼 있죠. 유학 가요. 나이가 좀 있는 분은 외국에 나가요. 일로 나가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해요. 장기간. 근데 이 본문이 지금 보시면 이게 흐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왜 이걸 좋게 해서 그래요? 선천이 좋고 대운이 좋으면 연운이 나빠도 이 연운이 크게 작동을 안 해요. 자, 원문으로 가보죠. 시죠.
눈 아래가 다 원서 원망이라 때맞춰 들리는 이치도 아직 밟지 못하다. 또 마땅히 먼저 사양하고 물러나면 재앙과 위태로움이 두루 가히 면한다. 나가지 않고 모름지기 마땅히 물러나면 비색한 변방의 근심 바야흐로 없어진다. 귀인이 서로 아래에서 도우니 왕의 일이 나가 기특하게 기다린다. 이 원문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본문이 앞쪽이 좋으면 중간에 꼭 안 좋은 말이 나오고 뒤에선 좋은 말이 나와요. 역으로 앞쪽이 나쁘면 중간에선 꼭 좋은 말이 나와요. 그리고 밑에선 다시 나쁜 말이 나옵니다. 이게 약간 그 패턴이에요. 좋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쁜 말이 나오면 이거 너무 나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패턴이 이렇구나, 이 정도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귀인이 서로 아래에서 도우니 귀한 사람이 서로 아래에서 돕는다 이렇게 말이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이 시기에 인연을 만날 것이다. 결혼하신 분이라면 외도를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일로서 만난다, 귀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나타난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일은 만족하지 못하니 다시 돌이켜짐을 막아야 한다. 달이 찬 강물에 떨어지니 한 번 영광스럽고 한 번 욕되다.